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DJ 정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봄볕이 따스하게 느껴지는 오후네요. 오늘은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기가 막힌 사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네 인생 참 알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기회로 칼자가 휙 뒤집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오늘 이야기가 딱 그런 이야기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할매와 함께 시골의 한 작은 마을로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말이죠. 저 남쪽 시골 동네에 사는 팔순의 김복자 할머니에게서 시작됩니다. 복자 할머니는 젊을 적부터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남편은 일찍 여의고 혼자 몸으로 아들 하나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죠. 그나마 이제 아들은 장성해서 서울에서 번듯하게 직장도 다니고 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오두막집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에 손 벌리는 일 없이 소박하게 사셨죠. 그런 할머니의 유일한 낙은 바로 화투였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매일같이 혼자 방에 앉아 화투패를 섞고 그림을 맞춰보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땡 잡고 비 맞고 청단 홍단. 비록 상대는 없었지만 할머니의 손놀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패를 읽는 눈썰미는 어찌나 정확한지 혼자서도 척척 승리를 만들어내곤 하셨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언제나처럼 동네 아주머니 삼총사다 모여 앉아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었죠. 김순이 아주머니, 이말자 아주머니, 그리고 박점내 아주머니. 세 분은 매일같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화투를 치며 마을 소식을 나누곤 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늘 그 옆에 앉아 구경만 하셨어요. 아이고, 할매도 한판 껴서 치면 좋으련만 돈이 있어야 말이지 하시면서도 아주머니들의 패를 많이 들여다보시며 속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하셨죠. 아, 저기서는 저 패를 내야 하는데 아깝다 하고 말없이 혀를 차시기도 하고요. 그날도 할머니는 묵묵히 구경만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박점내 할머니가 배탈이 났다며 화장실로 달려가는 바람에 판이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아이고, 점내 아줌은 꼭 이럴 때 배탈이 나네. 이거 판이 멈출 수도 없고. 그러게 말이야. 한 명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복자 할매라도 잠깐 앉아서 쳐줘요. 돈은 우리가 내줄 테니 그냥 재미삼아 좀 쳐줘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고스톱이 뭐가 재미있다고. 돈이 있어야 치지. 하지만 아주머니들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마지못해 패를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진짜 패를 잡는다는 설렘과 함께 괜한 패를 깨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교차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짝짝 붙는 패, 심들린 듯한 패돌림. 아주머니들은 처음엔 그저 할머니가 뭘 아시겠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패에는 귀신이 붙었는지 치는 족족 뻐개, 따닥에 쓰리고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헐, 할매가 이걸 다 이겨버리네? 아니, 복자 할매, 언제 이렇게 고스톱을 잘 치셨어? 우리 몰래 밤새 연습하셨나? 한두 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야말로 고스톱의 신이 강림한 듯
판마다 승리를 거머쥐셨죠. 아주머니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할머니의 비범한 실력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보게 된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평소에도 고스톱 실력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할머니의 화투패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복자 할매! 할매 실력이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마침 이번 주말에 경상도 대표로 모임이 있는데 할매가 거기 한번 가줘야겠구먼. 우리 동네 체면 좀 세워줘야지. 할머니는 얼떨떨했습니다. 평생 고스톱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그저 치매 예방 삼아 혼자 즐기던 것뿐이었는데 난데없이 경상도 대표라니요. 처음엔 극구 사양했지만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모임에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다른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고스톱판에 앉았습니다. 잔뜩 긴장해서 손이 떨렸지만 막상 패를 잡으니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샘솟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할머니가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패를 잘못 내는 바람에 모두가 아이고 할머니가 이번에 망했네 하고 생각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할머니가 잘못 낸 그 패가 오히려 더 큰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한 방이 터지면서 상대방은 망연자실하고 할머니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를 넘어 도시로 그리고 서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경상도 시골에 고스톱 신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들렸죠.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할머니의 작은 오두막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김복자 할머니 되십니까? 저희는 서울 고스톱 대표 모임에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탁월한 실력에 감탄하여 저희 모임에 귀한 손님으로 초대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주시길 단곡히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타보는 벤츠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을 보며 할머니는 연신 감탄하셨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높은 건물도 있네. 서울에 도착해서는 고급스러운 고스톱 경기장에 초대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스톱 고수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판. 할머니는 아쉽게도 졌습니다. 워낙 고수들이라 패를 읽는 것이 쉽지 않았고 낯선 환경에 긴장한 탓도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판. 할머니는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었지만 노련미와 탁월한 감각으로 결국 승리패를 주셨죠.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판. 할머니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연신 고를 외치고 뻑에 따다대 피박까지. 상대방은 아연실색하며 할머니의 실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스톱 후 엄청난 돈을 벌게 되셨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은 서울에 땅을 사고 땅값이 올라 건물을 짓고 심지어 아파트까지 사서 월세를 받으며 풍족하게 살게 됐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더 이상 오두막집에서 혼자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부족함 없이 평범하지만 풍족한 삶을 누리셨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도 사 입으시고 할머니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고스톱과는 거리가 먼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라스베이거스라고 들어보셨어? 미국에 있는 아주 큰 도박 도시인데. 어머님, 거기서 세계적인 고스톱 대회가 열린대요. 어머님 실력이면 충분히 우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가서 우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미국까지 가. 그만하면 됐지. 무슨 고스톱 타령이야.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끈질긴 설득과 딱 한 번이라는 말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이다.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하며 짐을 꾸려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함은 할머니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습니다. 온통 반짝이는 불빛과 시끌벅적한 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곳에서 할머니는 다시 한번 고스톱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잡은 패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감이 무뎌졌는지 패가 잘 읽히지 않고 자꾸만 실수만 연발했습니다. 상대방의 노련한 플레이에 할머니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한 판, 두 판, 잃는 돈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드리워졌고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고스톱으로 벌었던 모든 돈, 아들이 서울에 샀던 땅과 건물, 아파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지요. 할머니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예전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셨습니다. 매일 밤 홀로 앉아 화투패를 만지작거리며 지난날의 영광과 몰락을 되뇌이셨죠.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욕심이 과했어. 후회와 함께 깊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혼한 며느리는 말이죠. 라스베이거스에서 할머니에게 돈을 떴던 그 남자에게 접근해서 결국 그 남자와 눈이 맞아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죠. 인생 참 아이러니하죠. 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복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끝없는 욕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네 인생도 고스톱판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패를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패를 어떻게 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판이 끝났을 때 깨끗이 털고 일어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